예술지문 봅니다. 예술지문이죠. 자,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 연구는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글이 화제가 미의 본질인가? 자, 미의 본질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처음에 어디 피타고라스 학파랍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많이 나오죠.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가 물질적인 대상의 형식적인 구조 속에서 표현되는 객관적 법칙이다. 이 정도는 학생들 안 읽고도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피타고라스의 미학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비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던 친구들이죠. 자, 수학자입니다. 그죠? 피타고라스는 수를 이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다 해서 무슨 이론을 내세웠다? 균제 이론을 내세웠답니다. 자, 균제 이론이다. 자, 물질적 대상의 형식적 구조 속에서 표현되는 객관적.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철학은 그 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사를 주도한 이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균제 이론은 서양 미학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플로티노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의 본질은 뭐가 아니다. 자, 아니다라고 피타고라스 학파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균제 이론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랍니다.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균제를 이루지 않는 단순한 색이나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내세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부분이 아름답다라면은 그 전체도 아름답다라는 이게 합성이나 혹은 분할할 때 전체가 이 부분들이 아름다우면은 그 전체도 당연히 아름답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플로티노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전체가 비록 뭐하다 할지라도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 중에서는 뭐 아니겠다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균제를 이루지 않는 단순한 색이나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다. 또한 그는 품위 있는 행동이나 법률과 같은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는데 이러한 비물질적 특질에 대해서 반문한다 해서 자, 두 가지 근거를 들죠. 반론입니다. 첫째, 뭐다? 부분과 어떤 전체의 관계에서 전체가 아름답대도 부분들이 안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물질적인 그런 어떤 특질들 맞죠? 그래서 행동이나 법률 같은 것도 경우 아름다울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반문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의 본질에 대한 자, 이 반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부정한 이 플로티노스는 자,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방금 피타고라스 얘기였죠.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은 이제 어디서? 정신에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신입니다. 그래서 균제 이론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립이 되네요. 그죠? 정신에서 찾았다. 플라톤이 나오는데요. 이제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데아계하고 자 플라톤 나옵니다.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누고 또 많이 나오던 말입니다. 이것도 현상계는 이데아를 본떠서 생겨난 것이라고 했는데 자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뭐 해서 모방을 해가지고 뭐가 생겼다? 현상계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게? 플라톤이랍니다. 자 요거는 누구 입장이다? 플라톤의 입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플로티노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뭐하고 뭐로 나눴는데 자 플로티노스입니다. 플로티노스
플라티노스는 플라톤이 이렇게 했고요. 이 친구도 내나 이데아계인 예지계와 예지계하고 뭐는 나눴다? 감각세계인 현상계로 나눈 거는 맞네요. 구분한 거는 맞는데요. 그러나 이 두 세계가 요거는 뭐 돼 있다? 단절돼 있다라고 봤고요. 유출과 이 개념도 나중에 나옵니다. 유출이라는 것과 테오리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 요거는 뭐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읽으면 알겠지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이게 유출이고요. 현상계에서 예지계로 가는 것을 테오리아라고 합니다. 이걸 나중에 읽으면 나옵니다. 플로티노스에 의하면 세상의 근원인 일자라는 것은 이게 세상의 근원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 해서 봅니다. 이게 세상의 근원, 일자라고 나오죠. 일자, 요게 세상의 근원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 마치 광원과도 같아서 만물은 일자의 빛이 흘러넘침, 즉 유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생성된다 해서 이제 이게 유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순번대로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처음에 생성되는 게 뭐다? 정신이랍니다. 순서대로 형성된다는.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절대적이고 일자라는 것에서 어디로? 정신으로 이렇게 순번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신으로부터 우주 영혼과 개별적인 영혼들이 영혼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렇게 유출되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자, 정신, 영혼 이 세 가지 존재자들이 비물질적인 예지계, 이게 이제 예지계라고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를 뒤이어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를 뒤이어 이제 뭐다? 감각적인 존재자들의 현상계가 출현하는데 먼저 영혼으로부터 실제하는 감각 대상의 세계인 뭐다? 자연이 유출되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존재자이든 아무런 형상이 없는 뭐다? 진료가 나온다 했습니다. 요거는 위에 거는 아까 뭐였고요? 예지계였고요. 그죠? 밑에 거는 이제 비물질적인 예지계가 구성되고 난 뒤에 감각적 존재자인 요거는 비물질적인 거고 요거는 현상계는 감각적 존재자들의 현상계가 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영혼으로부터 실제하는 감각 대상들의 세계인 자연이 유출되고 자연으로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존재자는 아무런 형상이 없는 진료들이 유출된다라고 했네요. 진료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진료, 떠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체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재료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철학적 용어입니다. 책상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책상은 물체의 형태, 하나의 형상이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바탕이 된 재료, 매터, 이 재료는 뭐 나무가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책상이라는 형상을 만든 진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자에서 정신, 영혼, 요까지가 예지계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 진료, 이게 현상계였죠. 유출은 존재의 완전성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전성. 이게 일자가 가장 퍼펙트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차적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다.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게 유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출은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다. 자, A에서 B로 유출된다 했죠. 요게 좀 더 완전하고요. 이게 B는
A보다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일한 것이 타자 B, B란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에는 어떤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으며, 자, 이게 방금 누구랑 입장이 다른 겁니까? 그렇죠. 플라톤과 입장이 다르고요. 서로 뭐가 있다? 위계 질서가 있다랍니다. 누가 제일 대장이다? 일자죠. 그죠? 일자가 가장 퍼펙트한 겁니다. 이처럼 예지가와 현상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누구다? 플로티너스의 주장이다 해서 요까지가, 자 보세요. 위에 나오는 개념을 통해서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에 의하여 미는 마치 빛이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그 밝기가 약해지듯이 일자에서 진료로 내려갈수록 점차 추에 가까워진다. 이게 A가 가장 퍼펙트한 아름다움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E가 이제 점점 더 뭐하다 더럽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미에 대한 자, 이까지가 이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미학에 대한 얘기였죠. 미의 본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 그림만 봅니다. 자, 보세요. 미의 본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까지가 미의 본질입니다. 미의 본질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자, 이번에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자, 미의 본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처음에 누구 나왔습니까? 그렇죠. 피타고라스 학파 나왔죠. 이 친구들은 비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균제 이론이라 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플로티노스는 균제 이론을 갖다가 뭐 했고요? 그렇죠. 반문했고요. 정신을 한번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뭐다? 가장 높은 고차원적인 정신을 일자라고 했습니다. 맞죠? 일자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다?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절대적이고 초개별적인 정신, 영혼, 자연, 진료 이런 식으로 유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위기질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나옵니다.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자, 또다시 정리합시다. 플라톤의 예술관이죠. 플라톤의 예술관은 이제 이데아계를 모방해서 뭐가 생기고요. 현상계가 생기고요. 현상계를 모방해서 다시 뭐가 생겼다? 예술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모방이고 모방이었습니다. 라고 뭐 했다? 폄하했다는 얘기죠. 가치를 깎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평가, 절하라는 말과 통하죠.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보다 더 깎아내리고 훼손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폄하자, 훼손해서 폄훼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자,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폄하, 깎아내린 상태에서 훼손까지 시키는 것을 폄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폄하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실질적으로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질적이고 정신적인 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에게 서로 대립이 됩니다. 지금 어떤 예술가인가를 봐야 됩니다.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또다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 정리합시다. 정신적 아름다움과 진리를 뭐 한 것이다? 물질화한 것이다. 자, 플로티노스의 예술관입니다. 자,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뭐 했다?
물질화하는 것이다. 자, 물질화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술이란 얘기입니다. 플로티노스에게 있어 미의 형상은 본래 정신에 있는 것이지만 예술가의 영혼도 정신의 속성인 미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 이때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 자,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자, 요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진료에 실현시킨다. 이게 바로 예술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같은 말입니다. 영혼 안에, 영혼에 뭐돼 있는, 내재되어 있는 뭐를 미의 모습을, 형상을 뭐하는 것, 진료에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쌤 지금 필기 잘 보세요. 전부 A쪽, B쪽, 서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이란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상을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 이거는 플라톤의 예술가는 이제 귀납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제, 자, 아니라 플로테너스의 예술가는 뭐다? 연역적 표상을, 자,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의,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이건 유출시키는 것이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연역적 전체입니다. 처음 부분. 그래서 아하, 정신, 영혼, 연역 이런 거 다 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D 이게 무슨 개였습니까? 예지계였죠. 예지계에 있는 것이 이제 뭐다? 무슨 계로? 현상계로 뭐 된 것이다? 유출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누구 입장이다? 플로티노스의 예술관이란 얘기죠. 자, 예지계에서 현상계로 갔다는 얘기는 아까 위에 나왔던 말들과 같은 말이죠. 그지? 이 예지계에서 현상계로 유출되었다. 즉, 이 정신의 본래 뭐 돼 있다?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가. 그 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졌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예술가는, 자, 연역은 보통요, 연역은 전제하고 결론에, 자, 연역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되고요. 귀납은 이런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 지금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상을 그렸다는 얘기는 예술을 통해서 위에 있었던 뭔가 이데아계를 뭔가 이게 어떻다 이렇게 아름답다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모방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플로티노스는 아니다. 본래 예지계에 있던 아름다움이 뭐 한 거다 그냥 물질화된 거다. 하나의 재료로 나타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화살표 방향 생각하면 훨씬 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죠 또. 자, 그런 의미의 예술가는 이렇게 진료에 미의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한다. 그런 의미에서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처럼 플라톤처럼 예술계를 예지계와 현상계 다음에 위치한 아까 했습니다. 그죠? 플라톤은 예지계를 모방해서 뭐가 생겼고요. 현상계가 생겼고 현상계를 모방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예술이 만들어졌다 했으니까 예술은 현상계 다음이죠. 그에게 있어서 예술은 예지계와 현상계. 자 보세요. 예지계에 있는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미의 형상이 있다 했습니다. 이 유출돼가지고 현상계의 처음에 자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하는데 중간에 이제 뭐가 있다? 예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 딛고 서야 할 디딤돌로 보았다. 자, 예술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플로티노스에게서 예술의 의의는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가 제일 위에 있는 최고급 계층이죠. 최고급 계급이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딛고 서야 할 뭐다? 디딤돌이다 이겁니다. 자, 예술의 역할은
디딤돌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아까까지는 뭐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뭐에 대한 유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유출이 아니라 역으로 이제 이렇게 밟고 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현상계가 예수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예지계로 간다는 얘기죠. 이제 유출에 대한 얘기, 테오리아가 나올 겁니다. 유출의 반대인 테오리아가 나옵니다. 영혼은 자, 테오리아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영혼은 근원인 일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해했죠? 일자에서 뭐가 나왔는데 근원이 나왔지만은 일자는 가장 퍼펙트했습니다. 동일한 근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까 이게 뭐였죠? 동일한 자아의 타자에 대해서 발현된 거다라고 했죠. 아까 했습니다. 근원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근원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100%가 다 간 게 아니고, 그죠? 90% 정도만 갔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80%뭐 이렇게 서로 위계질서가 있어서 이게 가장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뒤에가 가장 추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잊고 물질 세계의 감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 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비판적 감정이 나오죠. 우리의 영혼이 일자와 합일해야만 한다고 본 플로티노스는 영혼이 내면을 관조함으로써 자신이 근원인 일자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으며 일자로 돌아갈 수 이렇게 일자로부터 유출로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거꾸로 예지계에서 일자로 회귀하는 상승운동이 바로 뭐다? 테오리아다 이거죠. 테오리아를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에 정신의 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각적 미다 해서 이 미가 보세요.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각적 미다. 그래서 이 미가 방금 무슨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디딤돌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플로티노스가 예술을 중시하는 것은 예술이 미적 경험을 환기하여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추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서 예술이 우리 인간은 잘 까먹는다 했습니다. 아까 위에 나왔잖아요. 이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을 공유한다는 거 있고 우리가 뭐로 가야 되는데 영혼이 항상 어디 일자 쪽으로 계속 뭐다 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를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물질적인 이런 것 때문에 매몰되어 왔는데 예술이라는 녀석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술에는 지금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 예직에 있는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이 여기에 미의 형상, 아름다움이 이렇게 진료화되어서 표현된 게 바로 예술이었거든. 이걸 봄으로써 이런 와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추동할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바로 예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플로티노스죠. 이처럼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에 플로티누스 미 이론의 의의를 얘기하네요. 중세의 비잔틴 예술을 탄생했고 또한 이런 것들을 한다 해서 의의가 나옵니다. 자, 이 글은요, 정리 한번 해보면요. 1문단에서 처음에 피타고라스, 자, 처음에 미 이론에 대한, 미의 본질에 대한, 미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는 균제 이론이었고요. 플로티노스는 정신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나 플라톤과 동일하게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누는데, 이거는 단절로 본 반면에, 플로티노스는 뭐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필기한 거 보세요. 자기동의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술의 가치를 설명했죠. 예술의 가치를 설명했는데 예술의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이 어디에 있는 현상계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 뭐 해야 된다는 것을 합일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고 우리 인간들이 항상 감각적인 세계에 매몰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바로 뭐하다? 이 감각 세계에 매몰되어 있던, 즉 현상 세계에 현상계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 인간들을 예지계까지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다시 업그레이드 같은 말 뭡니까? 테오리화 할 수 있도록 뭐다?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술이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 미 이론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글 이해하셨죠?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미에 대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인식은 균제 이론이 있었고요. 플로티노스가 분류한 예술의 유형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균제 이론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시각은 반론을 했고요. 플라톤과 플로티노스 예술관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죠? 플라톤은 예술관을 모방으로 보았죠. 모방으로 보았고, 플로티노스는 예술은 디딤돌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5번 설명되었고요. 그 다음에 AE에 대한 플로티너스의 생각입니다. 자, AE는 아까 했죠. A가 뭐였습니까? 일자였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제 정신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C가 영혼입니다. 이까지가 뭐였다? 그렇죠. 예지계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D로 이제 어디 갔는데요? 자연으로 갔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료로 갔습니다. 이게 현상계죠. 요 사이에 뭐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술이 있었습니다. 자, A의 속성은 위계적 차등에 따라서 맞습니다. 전해지고요. A에 가까울수록 아름답고요. B에 가까울수록 추하다 했습니다. AE는 동일성을 함유합니다. 그죠? 동일성의 타자에 발현되는 겁니다. 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있고 유출은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고 방향성 그렇죠. 자, 그런데 5번이 왜 틀렸을까 한번 보세요. 그렇죠.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즉 단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술이 DE 쪽에 있는 것을 어디로 ABC 쪽으로 올리게 해주는 테오리하는 그죠? 그 얘기죠. 따라서 굳이 쓴다라면 예술에 의해서 예술이 바로 테오리아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오겠습니다. 윗글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그 다음에 플로티노스가 보기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자, 했을 때 봅니다. 기원전 1, 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밀로의 비너스 석상은 자, 그냥 읽어봅시다. 피타고라스 입장 우리는 압니다. 피타고라스는 뭡니까? 균제 이론이죠. 수의 비율, 비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수적 비례 이 문제를 구현했다. 됐죠. 그 다음에 플라톤 봅니다. 플라톤은 자 단절 맞습니다.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은 예술은 뭐를 이데아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데아계를 모방해서 뭐가 나오고요? 현상계를 모방했고 현상계를 모방해서 뭐다 이제 예술인 비너스 석상이 나왔겠죠. 따라서 이데아계를 직접 모방했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티노스입니다. 플로티노스는 비너스 석상이 감상자로 하여금 그렇죠. 예술이 디딤돌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일자로 회귀하는 테오리를 이렇게 높이 평가했고요. 도를 진리로 하여 예술가가 자신의 영혼에 내재된 미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상화했다. 이것도 플로티노스의 예술관이었습니다. 쉽죠? 4번 오겠습니다. 윗글의 플로티노스와 보기의 칸딘스키의 공통점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공통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로티노스를 꼼꼼히 읽어서는 플로티노스와 관련된 것을 그냥 찾으면 되죠. 보기하고 관계없이. 한번 봅시다. 이제 플로티노스 봅니다.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통해 물질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죠? 예술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형이상학적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본 점.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객관적 법칙이 형식적인 구조 속에서 표현돼. 그래서 적절한 그 문제는 항상 yes 유형인데요.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데코레이션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출제자가 그냥 억지로 만드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는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상한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냥 말을 막 갖다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법칙이 이거 3번 이거는 누구 입장입니까? 그렇죠. 피타고라스 입장이었죠. 자, 아닙니다. 그죠? 초월적 존재인 미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엉뚱한 2번, 4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술의 본질이 현실 세계에서 자,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관념이 바로 이건 어디 있는 겁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고 이건 예지계죠. 예지계에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맞죠? 예술로 진료화시켰다. 요게 지금 누구 입장입니까? 플로티노스 입장이죠. 정답 5번이네요. 자, 그렇다면 보기를 보고 또 봅시다. 보기 보고 보기의 특징과 관련된 것도 찾으면 돼. 칸딘스키의 추상은 자, 아, 사물의 세계적 단순화로 시작하여 모습을 밝히는 것은 이건 뭡니까? 그죠? 사물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습,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귀납적이네요. 그죠? 아하, 직관적인 방법으로 한다 했으니까 연역적 방식입니다. 직관적인 방법으로 정신이나 초월적 것을 구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진료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다?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 이게 바로 예지죠. 예지. 그에게 있어서 예술은 보세요. 형이상학적 관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맞네요. 그죠? 정답 5번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갑니다. 다음은 윗글의 기억과 니은에 관련된 독서활동입니다. 기억은 아까 그겁니다. 귀납 얘기고요. 요거는 연역 얘기였어요. 자, 과제 해결 단계인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찾습니다.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연의 의미는 무엇일까 했는데 귀납, 연역, 뜻풀이가 어떠고 저쩌고, 표상이 어떠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까 귀납이었고요. 요거는 연역이었는데요. 자, 쉽습니다.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거죠. 자, 특히 우리는 요 니은 같은 경우 예술이 뭐였습니까? 정신에 이미 뭐되어 있는 예지계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을 진료화시킨다 했죠. 따라서 니은입니다. 이거는 니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억 아까 했던 겁니다. 다 아까 4번 문제에서도 풀었고요. 그래서 정답 1번 바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예술 지문 하나 또 풀었습니다.